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덜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7월의 마지막 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름철로 돌입하고 있는 오늘인데요.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자연이 그리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마침내 인도네시아 언론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여성 양궁 선수 한 명이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활을 쏘는 모습만 보면은 좀 급하게 덜 좀 신중하지 않은 것 같이 쏘고 있는데 하여간 10점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한국 코치가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이 선수의 16강 진출을 일면 톱 뉴스로 뽑을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이름은 디아난다 코이루니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이루니사의 시작이 CH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음을 할 때 CH를 K로 발음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이루니사 이렇게 됩니다. 샤이룰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CH로 시작하죠. 그렇지만 이런 이름도 카이룰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수마트라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짓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수마트라 사람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양궁이라고 하면은 한국 선수들이 전 세계를 휩쓰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주의하라고 인도네시아 신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민들은 이 선수의 경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아침 콤파스 톱 뉴스는 이 파리 올림픽 뉴스 이외에도 오랜만에 정치권 뉴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메가와티 투쟁민주당 총재가 카페가를 향해서 자기 주변의 그 투쟁민주당 간부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메가와티 총재가 지난 대선에 패하고 총선에서 국회의원 수를 좀 많이 배출했다고 해서 아무래도 여당이나 조코이 측에서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이 돌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정치적 보복의 일환으로 표적 수사를 투쟁민주당이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의혹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카페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페가라고 하는 데는 정신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당 편을 드는 카페가라고 하더라도 직접 메가와티와 직접적으로 맞상대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투쟁민주당이 표적이 되는 것 같다는 판단을 메가와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메가와티는 당 간부들에게 절대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와티는 노련한 정치인답게 전당대회에서 실제로는 다 내 잘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는 말로 당원들을 위로하고 나왔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카페가가 중부자와 시장, 그러니까 중부자와 주지사와 그녀의 남편을 뇌물수수 혹은 어떤 정치적 약속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처럼요 중부자와 지방의회 일정 때문에 소환 당일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또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그냥 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불거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신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협상에 응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은요,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압력을 가하고는 있지만은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는 여전히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처럼 외교적 채널에 끈은 놓지는 않고 있고요.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전쟁은 전쟁대로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만평에는 나오는 날이죠. 만평은요, 이가엔 공사를 두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뒤따라오는 바스키 건설 주택부 장관에게 오른쪽도 녹색이고 왼쪽도 녹색이어야 한다. 뭐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그려낸 건데요. 이것을 바라보는 깔리만탄 현지 주민들은 이건 너무 공정한 지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비웃음을 웃고 있는 그런 만평이 되겠습니다. 신수도 건설을 하는 것은 조코위 대통령 자신의 집을 짓는 것처럼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수도 건설은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새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어야지 조코위 대통령의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만평이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 깔리만탄의 빠랑까라야를 가로지르는 이탄 강, 그러니까 숭아이 이탄의 지류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로 감붓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트라고도 하죠. 이건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흙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나무가 썩어서 생긴 푹신푹신한 그런 퇴비더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칼리만탄 사람들은 이런 산을 다닐 때 신발을 신고 다니기보다는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식량단지를 여기에 조성한다고 해서 중부 칼리만탄에 수십만 헥타의 논을 만들고 거기에다 벼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우선 토양부터 조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정부가 쌀을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먼저 논을 만들고 거기다 서둘러서 벼를 심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기가 되면은 벼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조성한 블랑비 서우에 심은 벼가 거의 다 말라지고 일부만 간신히 수확을 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식량단지를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브라보 정부도 마찬가지죠. 최근 빠랑까라에서 좀 떨어진 따나마스란 지역에도 수십만 헥타의 산림을 개간해서 벼를 심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푸아 머로케에도요 100만 헥타의 식량단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하려면요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의 생활 관습을 먼저 잘 살펴봐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지은 집의 높이가 강물이 넘치는 그런 반지르 되는 높이보다 높게 졌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강 옆에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기를 기르는 양식장을 만든다든지 작은 그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댄다든지 하는 그런 데서부터 농업 방식을 계획을 세워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배운 농법에 비춰본다면은 먼저 이탄토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요 수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물을 얻고 그들이 강 옆에 만든 작은 연못 같은 걸 개간한 논 중간중간에 많이 만들어서 물을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중간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토양이 없고 이탄토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 산에서 붉은 흙을 퍼다가 개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벼를 심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저 공사를 우선시하고 벼를 심는 게 급하기 때문에 농사는 농사대로 안 되고요. 강물, 그 개간으로 인해서 이탄토 강물까지 지금 오염되어서 그 강물에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교통로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칼리만탄의 물은 짙은 갈색이거나 아주 짙은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오랜 세월 나뭇잎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입니다. 따라서 색만 그렇지요.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입니다. 이거를 개간을 한답시고 망쳐 놓으면 개간으로 얻는 이익보다는요 주민들의 그 생활권이 무너지고 이런 환경이 무너져서 식수원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식량단지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탄토 강을 여행하면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여기에 관해서 더 중요한 것 혹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제안을 할 때에 그때 제가 보고서로 제출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